주식 투자의 목적은 결국 돈 버는 것 아닌가요? 기업 분석 없이는 좋은 주식도 없습니다. 밸류 평가로 돈 버는 기업을 찾고 차트 분석으로 수익률 챙기세요. 돈 버는 실전 투자가 가능해지는 김지윤의 돈 버는 투자 포트폴리오 평생 소장 종합편 선착순 혜택을 지금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훈이팸 여러분. 오늘은 6월 7일, 6월 7일 지금 장중입니다. 오프라인 관련된 영상을 올려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아직 못 올라와서 궁금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팬미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오프라인 최근에 가졌던 모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좀 빠르게 요청드려서 공유해드릴 거고, 음식료가 K푸드라는 타이틀을 단지 좀 됐죠. 그래서 K푸드 중에 삼양식품은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안 받아서 삼양식품 좀 주가 조정받는 시점에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삼양식품 말고 최근에 눈여겨 들어오는 회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롯데웰푸드입니다. 롯데웰푸드 아시죠? 롯데제과하고 롯데푸드 합병됐습니다. 합병된 회사가 롯데웰푸드고요. 롯데웰푸드 먼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롯데웰푸드 합병 2년 시너지 효과는 글쎄 2년 됐지만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빙가류 연이틀 신고가. 롯데웰푸드도 신고가지만 빙그레도 신고가입니다. 롯데웰푸드 빙가사업부 부진을 인도 초코파이가 상세했다. 초코파이는 오리온인데 롯데 초코파이가 엄청나게 글로벌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리온 초코파이도 잘 팔리고요. 롯데웰푸드 여름 성수기 매출 성장 기대, 50도 폭염 인도의 아이스크림 판매 52주 신고가, K푸드 현지 생산으로 해외 공략 굳히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세파 체결, K푸드 수출 상위국 오를까, 인도 초코파이 인기에 실적 기대가 롯데웰푸드 신고가, 하나투자증권 2분기 실적 기대치 부합 예상, 목표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식품주 담고 싶은데 너무 오른 삼양식품 남았을 때 롯데웰푸드 오리온은 어떨까? K푸드 수출 확대 정조준, 정부도 중소식품 제조사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웰푸드 해외 법인 15% 성장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롯데웰푸드 국내 가나초콜릿 아시죠? 가나초콜릿 1등이고요. 빙가 쪽에서는 1등입니다. 그 제로 시리즈를 4월 달부터 내면서 아까 여기 보시면 탄산은 이미 제로 비중이 30%까지 올라왔고요. 빙가는 몇 프로냐? 빙가는 10%도 안 됩니다. 이제 막 5% 하니까 최소한 30%까지 6배 이상의 빙가 제로 시리즈 성장이 있는 거고요. 아이스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간식이나 디저트 쪽으로도 점유율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롯데푸드랑 롯데제과 합병 출범 후 가장 고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게 바로 국내 빙가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빙가가 구조조정하면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진 거죠. 그리고 수익 안 나는 거는 단종을 시켜버렸습니다. 주력 브랜드랑 신성장 동력, 헬스앤웰리스, H&W라고 하죠. 요 헬스앤웰리스 제품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부터 저수익 식자재 유통 매출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생산 효율성하고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성수기의 여름에는 이제 전 사업부가 모두 손익 개선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이익이 상당히 좋아지는 거고요. 작년 10월 달에 인도 초코파이 세 번째 라인 추가하면서 1분기에 인도 초코파이 가동률이 90%가 넘을 정도로 지금 초코파이 엄청나게 인도에서 잘 팔리고 있다. 25년도 내년에는 두 번째 신규 브랜드, 엄청난 기대감을 또 갖고 빼빼로가 내년도에 신규 브랜드로 인도에서 폭풍 성장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푸네 빙가 신공장이 올해 8월달부터 본격 생산됩니다. 그리고 푸네 빙가에서 신규 브랜드, 지금 다양한 신규 브랜드 출시를 가속할 거로 보입니다. 신규 브랜드 중에 아주 익숙한 돼지바가 있고요. 국내 4월달에 출시한 제로빙가 신제품 출시가 빠르게 매출과 이익이 30%씩 올라오고 있고요.
껌, 캔디, 스낵 이쪽 건과 쪽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매출은 분기별로 꾸준히 20%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 매출 요게 반영되는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3% 이상 증가하면서 최소 650억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어닝 컨센을 초과하는 수준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제과 시장 1등인데요. 국내에서는 이익률이 5%밖에 안 되지만 해외 이익률은 8%에 해당할 정도로 해외에서 훨씬 더 마진을 잘 남기고 있습니다. 음식료품 지수 자체가 이 롯데웰푸드가 포함된 음식료품 지수가 올해 1월달 대비해서 15% 올라가면서 코스피나 반도체 지수, 심지어 반도체 평균값 8.52%보다도 훨씬 좋은 15% 상승했는데 삼양식품 158%가 땡긴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대상이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롯데웰푸드라든지 빙그레라든지 다양한 식음료 기업들이 이렇게 음식료품 지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음식료품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자, 인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이미 14억 4천 명을 돌파하면서 중국을 넘어 인도가 세계 1위가 됐고요. 이미 인도가 세계 1위입니다. 소비 지출이 높은 20대, 30대 비중이 전체 이렇게 젊은 인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20, 30대 비중이 3분의 1이고 내수 중심의 중산층이 31%에서 46%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15% 이상이 중산층이 확대된다고 하면 인도 식품 시장 규모가 지금 세계 2위까지 올라갔는데 1위, 세계 식품 시장 규모 1위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5년간 인도가 식품 시장이 연평균 9%씩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4년 기점으로 24년도부터 29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의 약 60%가 더 늘어난 연평균 15%의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겨울 온도도 최고 20에서 25도를 육박할 정도로 엄청나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아이스크림 판매 매출은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달부터 가나 초콜릿 포함해서 17종의 롯데웰푸드 제품이 평균 12%의 가격을 인상하면 당연히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글로벌 건과는 남서부 지역 분포로 거래선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의 매출 원가율 70.8%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2% 하락했는데요. 코코아 쪽, 코코아 이 초콜릿 원재료 가격이 37.6%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재료 가격이 크게 빠지면서 매출 원가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제품이 마이너스 25%나 빠졌고요. 원지 원유가 마이너스 29.8%나 빠지면서 타 원재료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코코아류 가격 올리는 거, 그러니까 코코아 이 생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원지 원유하고 유제품류 가격 하락으로 거의 30% 가까운 가격 하락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지 쪽 높은 원가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정부에서 지금 이 상당히 코코아 올라간 거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해줘서 롯데웰푸드 입장에서는 웰이 빠졌네요. 웰푸드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 정책 관련돼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4월 달부터 코코아 쪽에 할당 관세를 매겼고요. 코코아 수입 부가가치 10%를 면제해 주는 걸 25년 12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롯데웰푸드는 통합법인 설립 후 해외 시장 공략을 상당히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인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지금 롯데웰푸드의 해외 법인 매출 1등은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이 3천억 넘는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해외 생산 공장만 롯데웰푸드가 2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내 식품 기업 중에 이거는 롯데가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중국 진출했다 다 말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왔는데 롯데는 인도 진출한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국내 식품 기업 중에 가장 먼저 인도 진출해서 롯데 초코파이 인도 점유율이 80% 이상이에요. 완전 독점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현지 생산하고요. 아이스크림이 월드콘이 잘 팔렸는데 인도 자체 로컬 브랜드 하브모어라는 데랑 합작해서 다양한 아이스크림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중반에 빼빼로를 인도에서 생산하고요. 인도 법인 매출만 최근 3년간 연평균 30%가 넘습니다. 지금 폭풍 성장하고 있고요. 24년 인도에서 기대되는 매출은 전년 대비 보수적으로 20% 증가한 3,200억. 그러니까 카자흐스탄하고 인도 매출이 거의 동일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코파이 공장 올해 1.5배 증설하고요.
8월 달에 아이스크림 공장도 생산 설비를 하부모랑 합병했거든요. 그래서 롯데 인디아라고 하는데 이 롯데 인디아 아이스크림 공장도 생산 설비를 기존의 2배 이상 확대합니다. 과자 쪽은 1.5배,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쪽으로 2배 캐파를 증설하는 거고요. 인도는 5월 달에 최고 기온이 46도에서 50도까지 올라와서 엄청나게 더운 나라니까 아이스크림이 안 팔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인도 소비시장 가파른 성장을 롯데헬푸드가 가장 먼저 식품회사 중에 국내 회사 중에 진출했으니까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인도 소비시장 가파른 성장은 과거 중국 소비가 커질 때 모습이랑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중국 미친 듯이 커질 때 오리온이 주가가 2배에서 3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롯데 푸네 빙가 신공장 8월 달에 가동하면 서북부에서 중남부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월드콘에서 이제는 메가톤 대지바까지 가속화되고 생산 캐파로는 당장 24년 기준으로 1240억의 생산 캐파를 자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잘 돼 있거든요. 카자흐스탄 제과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제과 판매 법인이 있고요. 미얀마에 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제과 공장이 있고요. 인도는 제과 공장, 빙가 공장이 있고요. 또 벨기에가 신선하죠. 벨기에 제과 공장이 있고요. 러시아에 또 제과 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20개 이상의 생산 법인 및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롯데헬푸드는 지금 현재 4년 만에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도 잘 나왔어요. 9,510억 5천만 원에 영업이익 373억. 그러니까 영업이익 100%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이 제로 시리즈 아이스크림 제로 스크류바, 제로 조스바가 출시 1개월 만에 720만 개가 팔렸고요. 빼빼로는 미국에서 뉴욕 타임스퀘어랑 LA 한인타운 중심의 디지털 5개 광고를 하면서 빼빼로가 결국 미국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요. 1월 달에 국내 제과업계 최초로 제로 시리즈가 멕시코 코스트코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외에는 홍콩이나 대만 같은 해외 10개 넘는 나라에 수출하고 있고요. 제로 브랜드만 작년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시리즈가 국내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폭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K푸드 수출 확대 지원하겠다. 그래서 마케팅, 온라인 홍보 모두 추진하겠다고 했고 규제 혁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전용 바우처도 만들고 정책 자금 지원해서 중소기업하고 상생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K푸드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다는 거고요. K푸드 수출 확대 정부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거고요. 네. 가장 최근에 여자 아이돌 중에 핫한 뉴진스가 모델입니다. 네, 뉴진스가 이 가나 초콜릿을 홍보하고 있죠. 가장 핫한 아이돌, 가장 핫한 연예인이 어떤 그 광고 모델로 나오냐도 상당히 그 아이템, 그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얼마나 히트 상품인지 또 알 수 있겠죠. 자, 뉴진스가 광고 모델입니다. 자, 롯데헬푸드 매출만 4조고 국내 식품사 중에 CJ 다음으로 2등입니다. 빙가 점유율,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빙그레하고 요 혜태입니다. 혜태제가 연합하고 거의 0.01%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빙그레 혜태가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다만 롯데헬푸드는 이 쓸데없는 상품을 엄청나게 줄였어요. 이 상품 가지수를 700개에서 300개로 효율화했고요. 그래서 이 가지수 줄은 만큼 점유율이 일부 뺏겼을 수는 있는데 상위 있는 것들의 점유율이 더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죠. 해외 사업 내 인도 매출 비중이 21년에 26%였다면 올해 36%까지 올라가고 내년에는 40%가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는 이익률 5%, 해외는 8에서 9%. 이 롯데헬푸드가 주가를 부진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 강력했던 게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코아 선물 가격이 연초부터 100% 이상 올라가면서 이 코코아의 전 세계 생산량 70%를 차지하는 서아프리카 작황 악화까지 겹치면서 코코아 가격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기후나 인플레로 생산비가 올라가고 코코아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이 카카오 열매 급등한 부분은 작년 이미 겨울부터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새벽에 작업하다 보니까 배합 비율을 변경하면서 특정 원재료 비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분을 떨어뜨렸고 연 원재료 매입 규모가 롯데헬푸드가 원재료 매입 규모 1조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사실 코코아 비중은 5% 미만이기 때문에 우려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 코코아 할당과세랑 아까 부가세 면제해 주는 거를 내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벌크업을 해줬죠.
와, 인도의 너무 재미난 데이터죠. 인도의 1인당 제과 소비량이 3.8kg밖에 안 될까? 엄청 낮은 거예요. 미국 보세요. 45.29에 영국 35.9, 캐나다 29.1, 우리나라도 13.19, 심지어 중국도 7.8.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도 제과 소비량이 최소한 우리나라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한 3배 이상의 성장성이 있는 거고요. 해외 매출만 9,500억에서 롯데웰푸드 인도 포함해서 해외 매출만 9,500억에서 1조 기대합니다. 해외 최대 매출처는 카자흐스탄이고요. 카자흐스탄에는 롯데 라하트 JSC 요 법인과 공장이 있고요. 이 카자흐스탄이 좋은 게 카자흐스탄 내수만 하는 게 아니라 독일, 러시아, 중국 등 기존 수출국을 타겟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CIS라 해가지고 독립국가 연합 이 회원국으로 사업 확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은 2,697억 33.7%를 차지했고요. 이 카자흐스탄 쪽에서도 제품 가격 판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인도 공장 증설하면서, 네, 이 재미난 표현이죠. 초코파이 벨트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8만 1,000개였다면 지금 이 초코파이 벨트로 76만 7천 개까지 연 13% 이상 증설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인도 합작한 이 하브머 월드컵만 1년에 400만 개를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5년간 19개 라인을 추가 증설해서 700억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빼빼로에 330억 투자하고요. 이 두 개 합계만 1,000억 넘게 투자해서 지금 작년 매출은 2,600억인데 여기서 최소 20에서 30% 정도 매출 성장한 인도에서만 3,000억대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3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가 초코파이, 카카오파이, 바나나파이 요 3개의 브랜드가 분기당 200억씩 파는데 아마 이게 연간 매출로는 1,000억대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롯데웰푸드도 새로운 또 아까 말씀드린 인도 시장 외에 중동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미 롯데웰푸드의 상당 제품이 할랄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 할랄 식품 규모만 약 1,800조 에서 연평균 6.3%씩 성장해서 2024년 올해 기준으로 2,600조. 와, 엄청난 시장입니다. 할랄 식품 규모만 2,600조 시장이고요. 이슬람이 말레이시아 국민의 65%고 이슬람이 인도네시아 국민 중에서는 87%입니다. 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구 규모가 다 1억 명 넘는 규모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공략하면 상당히 매출과 외형 확장의 의지가 있는 거고요. K푸드는 동남아시아, 중동 이 신남방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기존에 라면만 있었다면 지금 이제 와, 냉동김밥 오늘 우양이 20% 넘게 급등했죠. 라면, 김밥, CJ가 잘하는 또 이 냉동만두, 비비고 이쪽이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CJ 제일제당하고 삼양식품도 당연히 할랄 인증을 받았지만 롯데웰푸드도 해외 공장 설립 투자 현지화하고 제품 라인업 통해서 할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이 아랍에미리트 UAE 관련돼서 포괄 경제동반자 협정 세파를 체결했는데요. 이 세파를 체결하면서 이 식품에 적용하는 5% 관세를 품목에 따라서 5년 또는 10년 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라면과 스낵은 10년 내에 식품 적용되는 관세를 철폐하고요. 라면은 5년간 연평균 49.4% 엄청나게 성장했고요. 최근 2위로 주목받은 게 바로 이 스낵과 제과입니다. 스낵과 제과는 연평균 6% 성장하면서 전체 2026년 기준으로 443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 1인당 이 아랍에미리트 식품 소비액은 3,535달러에서 연평균 2%씩 성장하고 있고요. 이 중에 스낵류가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내 식품이 이 할랄 2,600조라는 엄청난 시장을 잡기 위해 주요 과제로 잡고 할랄 시장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인지하면서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이 3대 주요 수출 상품을 중동 쪽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인도 신공장 캐파는 3,000억까지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16개 라인이 생기고요. 그러면 이 3,000억 캐파로 총 매출은 6,000억까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맥스는 6,0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롯데웰푸드 전체 매출 4조 2천억 올해 보면 이 중에 국내가 79%고요. 해외는 아직 21%다. 그래서 인도를 필두로 이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국내 건가가 27%, 국내 빈가가 15%, 유지가 11%, 유가공이 6%입니다.
다만 이 유지나 육가공 쪽에서는 성장이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잘 나가는 제품이 압축하는 것도 있지만 유지 쪽이나 육가공 쪽에서 상당히 분발을 해야 되고요. 해외는 인도 건가가 3%, 인도 빈가가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요게 1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꾸준한 이 안정적인 매출처 카자흐스탄가 7%, 러시아가 0.09, 네, 900억 정도에서 1000억 매출 나고. 재미난 거. 벨기에가 800억 정도 매출 납니다. 벨기에가. 네, 재밌죠? 그 다음에 공장 관련돼서 24년도에 베이커리가 25년도에 육가공으로 확대가 되고요. 26년도에는 빈가를 영등포에서 천안으로 확장하고요. 26년도 2분기에는 건가를 영등포에서 평택으로 공장 통합을 진행하고 라인 재배치까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정비 절감되고 생산 효율성 향상돼서 26년도에는 2년 남았죠? 건가하고 빈가 완전 공장 통합하면서 자산 유동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법인 매출이 연평균 32%씩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인도 캐파는 기존 라인에서 빈가 푸네 공장을 16개 신규 라인, 그래서 빼빼로까지, 그래서 약간 빼빼로에 330억, 빈가 쪽에 670억에서 1000억 가까이 신규 투자를 하면서 이 라인이 16개가 생긴다는 거고요. 아랍에미리트 수출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식품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12개의 제품이, 롯데푸드 제품이 요 빼빼로하고 그다음에 가나 초콜릿 포함해서 가격이 12% 평균 인상됐고요.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이익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가요, 재미난 게 운송비가 16%나 차지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에서 생산 시설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콜드체인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자체 공장 갖고 있는 거, 푸네 빈가 공장 갖고 있는 게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가별 소비 지출 보면 인도의 성장이 월등합니다. 월등하고요. 인도는 이 명목 소비 지출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소득 수준이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산층이 2030년 기준으로 46%까지, 그러니까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인도의 아이스크림 시장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 대비해서 가장 큰 12%의 평균 성장률이 나오고 있고요. 1인당 제가 소비량도 3.8kg, 한국의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교보증권 레포트를 참조했습니다. 그 다음 인도 아이스크림 시장도 향후 5년간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인도 아이스크림 섭취량 보면 심지어 터키, 중국, 태국보다도 훨씬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올라오면 평균 5월달 평균 기온이 46도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뉴델리 월별 최고 기온 보면 5월달 평균이 지금 46도, 네, 엄청나게 더운 나라고요. 11월, 12월 달도 평균 기온이 25도에 달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우리나라처럼 여름에만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연평균 계속 꾸준히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롯데웰푸드랑 하브모어 아이스크림 제품인데요. 네, 개당 지금 20에서 40루피, 그리고 개당 40에서 90루피, 네, 400원대에서 1280원대까지. 네. 하브모어는 지금 비싼 거죠. 4,8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아주 경쟁력이 있는 400원에서 1200원대 아이스크림, 월드콘, 돼지바 이런 종류들이 상당히 폭증해서 잘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도로 인프라 관련돼서 보시면 고속도로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류비가 아까 16%에 달할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현지 공장 지어서 현지 생산해야 됩니다. 콜드체인까지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국내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특히 국내 쪽에 이 헬스앤웰니스, 이 건가 쪽이 지금 27년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20%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가이던스, 국내는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매출 4%. 회사 롯데웰푸드 자료입니다. 글로벌 쪽에서 15에서 17% 외형 성장 하겠다고 했고요. 인도, 아까 또 어디 있었죠? 카자흐스탄, 또 어디 있었죠? 러시아, 또 어디 있었죠? 벨기에, 그죠? 지금 이제 할랄 인증받아서 중동 진출하려고 하죠. 그래서 전체 매출은 5에서 7%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잘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10에서 20% 매출 성장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 연양 보시면 제로가 연평균 75%씩, 헬스앤웰니스도 매출 비중이 9%대까지 올랐어요. 왜냐면 헬스앤웰니스가 마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로빈가 시리즈가 지금 음료 쪽에서는 벌써 30% 잡았는데 빈가는 이제 5%니까 6배 이상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롯데 브랜드 확장 외형 성장 2028년까지 20% 외형 성장 하겠다고 했고요. 자, 롯데 인디아
초코파이 지금 장난 아니죠. 지금 빼빼로가 25년도에 도입하고 24년 목표로 76만 7천 개 거래선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요. 푸네 공장이 지금 기존의 서북부에서 중남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캐파 1260억 캐파인데 지금 매출로는 이게 3천억 캐파로 늘리면서 매출로는 최대 목표 6천억까지 보고 있다. 아까 월드콘 말씀드렸는데 돼지바 신제품 도입되죠. 제품명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바의 판매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돼지바 엄청 맛있잖아요. 해외 인도 매출 비중이 32.8%까지 올라왔고요. 국내는 지금 건가가 37.3%, 빈가 14.1%, 유지 14.6%인데 이 빈가하고 건가 비중 포지션이 더 60%까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유제품류 가격 인상할 때 주가 올랐고 그 다음에 평택 이 공장 추가 투자 가격 올랐는데 가격 올라가면 당연히 마진 구조 좋아집니다. 지금 6월 달에 드디어 가나 초콜릿 포함해서 12개 제품을 12% 이상 인상했잖아요. 그 효과는 분명히 하반기에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가부터 보시면 와 삼양식품 이제 장중인데요. 6월 7일 아마 2시 기준인데 158.8% 연초 1월달 대비 158% 지금 200%를 향해 가고 있고요. 네, 이건 좀 수치가 잘못됐습니다. 롯데 웰푸드가 1월달 대비해서 29.3% 최근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와 빙그레 1월달 대비해서 69.3%가 올랐고요. 네, 두부의 풀무원도 39.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우양 지금 오늘 급등 나와가지고요. 아마 22%가 아니라 대략 한 37%, 38% 수익률을 기록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롯데 웰푸드가 음식료 평균값보다 높은 수준의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29.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PER 보시면 내년 기준 10배예요. 제가 이거 평균 내봤더니 14배 정도 나옵니다. 14배에서 15배 나오는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여전히 평균 미만입니다. 그래서 롯데웰푸드 최근 신고가지만 뭐 삼양식품이나 풀무원이나 그다음에 우양, 그다음에 빙그레, 삼양식품, 풀무원, 빙그레 오른 거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당히 밸류에이션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다. 왜냐하면 내년 기준 이제 10배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사는 거 수급이 일부 들어왔고요. 이 비싼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14만원 후반대에서도 기관이 지금 계속 사고 있고요. 투신 미친듯이 사고 있고 연기금 미친듯이 사고 있고 사모펀드 미친듯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성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은 12만 2,600원, 13만 4,700원, 14만 4,000원, 15만 6,900원이어서 지금 일봉상의 전고점 영역을 돌파한 상황이고요. 아마 이 14만 3,600원대에서 지금 사실은 강력한 좀 일봉상에는 지지 구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가가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역대급 거래량이잖아요. 역대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했지만 여기서 더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고 거래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 있지만 거래량 줄은 거는 사실은 고점에서 다 팔고 떠나는 모양새가 아니라서 좀 다행이라고 보고요. 이 월봉상의 데이터를 보면 10만 5천원, 13만 2천원, 15만 4천원 월봉상에서도 과거의 전고점 영역을 몸통으로 돌파한 상황입니다. 월봉상의 전고점 돌파해서 이제 새로운 전고점인 요 20만 요 가격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롯데웰푸드의 이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음식료 현황 보시면 이 외식업체 맥도날드 같은 거는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PER 기준으로는 대략 22배를 24년 현재 PER 기준이고요. 그리고 식품회사 글로벌 식품회사 완전 탑3 전체 글로벌 식품회사 탑3 워렌 버핏이 엄청 좋아하는 크래프트 하인즈 이 회사 공부해볼 만한데요. 크래프트라는 회사랑 하인즈라는 회사 합병된 회사인데요. 크래프트 하인즈는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죠. 고점 대비 엄청 많이 내려온 상황이지만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15배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롯데웰푸드랑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죠.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현재 글로벌 식품업계 현황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롯데웰푸드를 다뤄드렸는데요. 롯데웰푸드 핵심 첫 번째 인도 시장의 폭풍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인도에서 초코파이는 1.5배 증설, 빙가, 아이스크림은 2배 증설해서 아마 인도 시장이 전체 롯데웰푸드 매출의
해외 법인 중에 1등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롯데헬프 두 번째, 인도만 있는 게 아니다. 카자흐스탄이 있는데 카자흐스탄 연간 매출 3천억 나는 회사고 카자흐스탄도 지금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카자흐스탄 외에 러시아와 벨기에가 있는데 러시아는 대략 1,000억 이상 매출 나는 구조, 벨기에가 의외로 800억 이상 매출 나는 구조. 그래서 카자흐스탄, 인도, 러시아, 그 다음에 벨기에 다 합쳐서 해외 법인 매출만 9,500억에서 1조 예상하고요. 해외 법인 매출 많이 늘어나면 국내 법인은 5%, 해외 법인은 8에서 9%니까 전체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제로 시리즈가 이미 음료 시장에서는 30% 넘게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빙가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 빙가 시리즈가 폭풍 인기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로 빙가 시리즈 이제 시장 침투율이 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까지 확대 여력이 있는데 제로 빙가 시리즈가 신제품이 계속 나옵니다. 국내에서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이 제로 빙가 시리즈가 디저트나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제로빙가 시리즈 신제품 계속 나오면서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 중에 카카오의 그 원두, 생두 관련돼서 정부 지원받는 측면도 있고 이미 작년에 주가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원재료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 원재료 관련돼서 중요한 건 더 비중이 큰 유제품하고 원지 원유가 마이너스 20 평균 27%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원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높은 유지, 고원가의 유지가 재고가 소진되면서 원가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 방어를 잘하고 있고 코코아 생두 올라가는 거는 정부에서 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이 제품 가격 인상, 6월달부터 가나 초콜릿 비롯해서 제품 가격 인상한 부분이 하반기에 분명히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도 외에 추가적으로 할랄 인증 확대하면서 중동 쪽까지 생산 캐파를 늘릴 것으로 예상돼서 결국 롯데헬프드는 최소한 올해하고 내년에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20% 이상 성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다. 인도 관련된 모멘텀의 최대 수혜주가 롯데헬프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너무 궁금하실 텐데 삼양식품은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이 나오면 또 추가적으로 잘 확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이팸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